안녕하세요. 윤영숙TV의 윤영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섭식에 대해서 밥 먹는 거, 식사하시는 거, 그,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래야 건강한지, 여러 진짜 박사님들이나 의사님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님들이 한 이야기를 통틀어서 저는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먹어야지 건강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논문이나 연구하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박사님들이 하는 그런 강의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서 계속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계속 탐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과일 채소식이 그나마 건강에는 가장 이롭다. 근데 이제 의사들도 약국을 하는 약사가 있잖아요. 근데 약사들은 약을 팔아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무리 과일 채소식을 강조하더라도 꼭 보충식이나 그런 거를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보충제를 또 항상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약사니까 약을 팔아야 되니까 또 보충식이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 있지만은 약이라는 것은 어차피 부작용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비타민 D를 그냥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D를 그 약사니까 또 판매하려는 목적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과 또 약간의 그 플러스를 시켜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무 정말 그 여기저기에 편협되지 않은 그런 그 제3자 입장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건강한 섭식의 방법인지 과일 채소식을 하되 굳이 건강식품을 보조식품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보충제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 매일매일 샐러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신선한 야채들을 공급받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동결 건조한 거 먹을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외에 뭐 비타민 D를 따로 섭취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타민 D는 부작용이 무조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그냥 비타민 D를 복용하지 않아도 햇볕은 무조건 15분씩 우리가 정말 낮에 점심시간에 잠깐 쐴 수 있는데 그거를 현대인들은 바빠서 점심시간에 10분, 20분도 잠시 못 내서 그 햇볕도 못 쐰다 라고 결론 짓고 비타민 D를 먹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비타민 D는 먹으면 부작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조승우 과일 채소식 그 저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뭐 의사분들도 보시면은 자연식으로 치유하시지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시는 의사분들 많이 못 봤거든요. 진짜로 건강을 생각하시고 염려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은 다른 영양소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고 그냥 식이요법으로 저기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일 채소식으로 일단은 먹되 너무 섞어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섞어 먹지 않되 먹고 나서 20분 후에는 무조건 운동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산소 운동이든 뭐 걷기든 한 20분 정도 걸어야 되고요. 바로 밥을 먹고 나서 앉거나 눕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밥을 먹고 나서 20분 정도는 무조건 걷자.
그리고 장수 노인들도 연구한 결과 무조건 밥을 먹고 나면은 20분 정도 걸었습니다. 지중해시 식단을 하고 거기서 장수하는 그 마을 있잖아요. 다 연구한 결과 그렇거든요. 20분 정도는 무조건 밥 먹고 나서 걷고, 그리고 지중해시 식단이 뭐예요? 지중해시 식단을 드신 분들은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산물이나 해산물, 그 다음에 각종 야채나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인데, 올리브유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냉압착으로 된, 저온 압착으로 하는 그 들기름을 가장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먹으면서 가끔씩 올리브유나 뭐 아니면은 참기름도 조금씩은 먹을 수가 있죠. 오메가6, 9, 뭐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제일 좋다는 기름은 들기름, 저온 압착. 사서 한 달 이내에 참기름만 사고 섞으면은 뭐 두세 달까지 간다고는 하지만 참기름하고 조금 섞어서 이렇게 먹으시면 되실 것 같고 드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식사를 하실 때는 과일과 채소는 섞어서 먹어도 되는데 과일을 먹고 뭐 탄수화물을 먹는다든가 바로 과일과 탄수화물, 단백질을 같이 섭취한다든가 그런 건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그 대신 채소와 뭐 단백질, 탄수화물 섭취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아직까지 실험 결과 제 장이 조금 이렇게 부글부글 끓거나 가스가 차거나 할 때는 과일을 같이 그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었을 때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일을 먹고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었을 때도 괜찮았어요. 과일과 채소 같이 먹고 또 2시간 뒤에 탄수화물, 단백질 먹고 이래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채소를 먹고 채소와 단백질과 또 그 지방과 같이 탄수화물과 같이 섭취해도 그때도 괜찮았습니다. 조금. 네. 그렇지만 조금 따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결론은 내렸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찬에 채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는 그렇게 섞어 먹지만 않으시면서 과일 채소식을 하시면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현미 통곡물을 꼭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섭취를 꼭 해주셔야지 건강에 이롭습니다. 현미 통곡물, 그리고 무조건 단백질은 그 두유를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요. 그 고기나 뭐 꼭 그런 거를 안 드셔도 우리가 계란 완전식품 하나로 계란 한 개나 2개, 그리고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단백질과 탄수화물 드실 때는 과일을 꼭 한두 시간 전이나 한두 시간 후에 드셔야 된다는 거. 2시간 후, 1시간 전 그렇게 섭취를 해 주십시오. 아침 저녁은 과일 채소식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가볍고 좋고요. 그 점심에 푸짐한 식사를 하시면 그 현미에다가 뭐 된장국이라든가 콩을 넣은 잡곡밥에 그리고 또 두유 한 잔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식사를 끝내시면 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야채를 넣은 된장국을 끓이셔도 되고요. 그러시면은 아주 충분한 우리는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미역이나 해조류, 그 다음에 뭐 해산물, 이런 거를 그 점심시간에 마음껏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끼를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구애받지 않고 배불리 드십시오. 무조건 뭐 소식 하시지만은 아침 저녁을 그 대신 가볍게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은 푸짐하게 드셔도 하루 한 끼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겠죠. 한 끼를 뭐 3끼 분량으로 이렇게 드셔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너무 네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그 다음날 아주 쾌적하게 정말 좋은 그런
그 장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아침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섭식을 하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좀 좋다는 거를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느껴본 결과 우리가 과일 채소식으로 몸을 굉장히 좋게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과일을 잘못 먹어서 막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어서 뱃속에 부글부글 가스가 바글바글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섞어 먹지만 않으신다면은 채소는 섞어 먹어도 되시고요. 과일만 좀 섞어서 드시지를 않고 그렇게 섭취해 보시자. 그리고 과일하고 채소는 같이 드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시자. 그래서 뭐 진짜 열 몇 가지 여러 가지 과일과 여러 가지 채소들을 그냥 한꺼번에 믹스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거나 아니면 좀 묽다 싶으면 그냥 막 마시거든요. 그냥 물을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과일과 야채를요 냉동실에다가 저는 얼렸어요. 찬 거를 먹으면 좀 안 좋다지만은 그거를 그냥 냉장실에 놔두면 금방 썩고 그냥 실온에 놔두면 더 썩고 근데 그냥 인터넷으로 유기농 야채나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일을 샀을 때 양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고두고 먹으려면은 얼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언젠가 텔레비를 보니까 김종국 씨가 얼려서 그렇게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걸 봤습니다. 단백질과. 그런데 그걸 믹스해가지고 갈아가지고 한 번에 저도 이제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재료적으로나 되게 정말 낭비가 없어요. 돈적으로. 냉동시켜 놓고 그렇게 드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영양에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차가운 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믹스해갖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차갑지가 않아요. 얼려져 있는 것도 뜨거운 물과 함께 융화가 되면서 약간은 미지근해집니다. 약간은 차가운 게가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도 얼마나 절약입니까? 유기농 채소와 유기농 과일들 막 시켰어요. 양이 많아요. 썩어서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야채도 케일 같은 경우에는 즙용은 그냥 얼립니다. 샐러리도 얼려요. 얼려서 그때그때 믹서에서 갈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살짝 1분만 찝니다. 당근도 1분만 찝니다. 1, 2분만 쪄가지고 아주 그냥 찐둥만둥. 그리고 나머지 채소들은 찌지 않아요. 화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생으로.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도 항상 같이 갈아서 같이 마십니다. 갈아서 먹었을 때 가장 영양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갈아서 익혀서 드시든 생으로 드시든 갈아서 먹는 것이 마늘의 효능을 가장 좋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냉동시켜서 이렇게 조금씩 아침마다 주스 갈아서 과일과 야채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점심에는 통곡물 뭐 여러 가지 해산물, 수산물 다 마음껏 양껏 드실 수 있는 그렇지만 너무 새끼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드시는 그런 큰 분량으로 드시면 안 되고 약간은 소식은 좋지만 너무 열량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배불리 드시기는 하시자라는 거죠. 욕구불만이 생기지 않게. 그러면 너무 만족한 식사를 그래서 삼시세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식사하시는 방법, 섭식하시는 방법, 제가 어떻게 여러 박사님들과 의사님들 그리고 여러 주워들은 이야기들, 공부한 이야기들을 농축시켜가지고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 지금 오후에 오늘 산책,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점심에도 산책하는데 3번을 산책하는데 2번을 먼저 산책을 했었고요. 이제 3번으로 늘렸어요. 점심 때도 점심 먹고 한 1, 20분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반 정도씩 산책을 해서 총 3시간, 4시간을 산책을 하는 거죠. 네. 그것도 건강에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산책과 운동과 그 다음에 이 유산소 운동이죠. 운동과 섭식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에. 그리고 스트레스, 노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제일 받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최대한 낙천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조금 덜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 왔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덜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어싱하면서 걷고 있거든요. 맨발로 걷고 있어요. 뭐 뱀 나온다 조심해라 맨날 그러거든요. 동네 분들이. 그런데 네, 뱀이 절 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맨발이 좋아요. 운 좋게도 아직까지 뱀은 없었습니다만은 뱀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면서 걷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풀숲을 지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이런 땅에도 진짜 땅 색깔하고 똑같은 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동네분이 위협을 하셨지만은 저는 맨발을 안 걸으면은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